안녕하세요. 민승기 농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근로를 했는지를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수급의 고의성과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사 과정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핵심은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항목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 단계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를 제공했는지,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근로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수급자 스스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교통카드 내역, 휴대폰 기지국 조회,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을 통해 수급자가 고용보험 신고와 다르게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다음 쟁점은 부정수급이라면 사업주와의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허위 이직 사유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 제공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가 인정될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쟁점은 공모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모가 아닌 단독 부정수급일 경우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 기록을 은폐한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흔히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재택근무를 했을 뿐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4대 보험 허위 가입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택근무로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A씨의 출퇴근 보고 자료, 이메일 및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요청하여 A씨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사례의 경우 수급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 제공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휴대폰 기지국 조회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장에 출근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출근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 여부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사업주와의 공모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로 잘못된 대응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했지만 나는 단순히 가족을 도운 것이지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B씨의 교통카드 내역, 핸드폰 위치 조회, 그리고 식당 주변의 CCTV 기록까지 조사하여 B씨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출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근로 제공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임금을 받지 않은 무급 근무도 근로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단순 방문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대응은 임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생의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닌 친구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C씨는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이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동생과 친구의 통장 내역까지 조사하여 임금이 C씨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C씨가 받은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소득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다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아도 노동청의 금융거래조사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단순한 실수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부정수급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